28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양적완화 축소 우려 완화로 인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하락세로 반전했지만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9월에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0월 또는 12월에 축소 시작을 점친 것이 시장의 우려를 다소 낮춰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2%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 0.3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8월 투자자 신뢰 지수는 42.0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유로존 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인 것도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국은 0.57%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51%, 0.68% 상승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한 강연에서 경제 지표가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제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오는 9월이나 10월 또는 12월 중에 시작될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자산 매입 규모 축소는 경제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넉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자동차와 휘발유 등을 제외한 핵심 판매가 7개월 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소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됐었던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지표는 이렇다 할 호재가 돼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미국의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인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일단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도 경제지표 호조 속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제 마감했던 국내 증시도 모처럼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191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4.7% 이상 급등하면서 IT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6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도 이 IT주 매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가 모처럼 화색을 띠자 중소형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550선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절 휴장을 앞둔 수요일장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증시 반등에서 비켜있던 대형 IT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IT주 본격 반등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업종별 순환매 차원인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에 대해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 엿새 만에 191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그 주인공은 IT주에 있었습니다. 모처럼 강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소위 얘기하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 자체도 크게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수를 움직이는 데는 경기 민감주의 활약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 필수 조건이 어제 드러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어느 정도의 기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지지를 해줬다면 거기에서 지수를 올리고 그리고 더욱더 더하여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확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유럽의 PMI 지수 회복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대유럽 매출 자체를 높게 잡고 있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수출주들이 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종목군이 외국인이 만져주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지 팁을 한 개 좀 드리면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봉상으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일봉상으로 움직이는 부분, 월봉상으로 움직이는 부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패턴 자체는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군은 일봉이라든지 아니면 주봉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월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월봉 자체가 어느 정도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2011년 8월달 이후에 기관의 매도세가 자리가 잡히면서 주인은 삼성전자의 주인은 외국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패턴 자체가 쉽죠. 월봉만 따라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을 한번 건너뛸 때마다 그 다음 이평선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월봉을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에 이 지지를 해줬던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점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월봉 자체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월봉이 무너지게 되면 그 말 그대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주포의 입장에서도 주가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투매성 물량이 나올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모습 같은 경우에 거래량 없이 어느 정도 빠졌던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켰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월봉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때마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설이라는 또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뉴스가 어떻게 해석을 하건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수급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 또 한번 같이 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주식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돌파권 자체를 아직까지는 확실한 가격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봉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인이 없는 주식이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29,000원, 30,000원 하단에서는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월봉은 어느 정도는 하단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박스권이 아직까지 너무 악성 매물 자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은 제가 볼 때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주식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기 민감주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다. 그런 또 뉴스가 또 돌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 외국인의 어제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지를 만들어준 거는 바로 연기금의 활약이었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어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바로 외국인이 이루어졌고요. 앞서서 연기금에 대해서 집행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연기금의 집행자금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은 경기 민감주 쪽에 베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경기 민감주 쪽에 베팅이 너무 많이 된 나머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 주식 다시 외국인보다는 우리 주식으로 찾기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힘이 절대적이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지수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에 의해서 랠리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또다시 차트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월봉상의 움직임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느 정도는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온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그럼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 그럼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이 되겠죠. 광복절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외국인이 좀 더 베팅을 해주면서 주가를 크게 올려주면 좀 더 좋은 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자사주 매입술에 대한 사실 무근이라는 발표도 있었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었고 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지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꼭 확인하시라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 종목을 받아볼 텐데요. 살짝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어제 어닝쇼크로 참 많이 내렸었어요. 9% 이상 내렸었던 게임빌을 오늘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 같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차트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자, 이런 주식은 그럼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없죠. 주인은 없고 이거는 뭐 특정 세력이 주인인 그런 주가 추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주식을 볼 때는 우리가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닝 쇼크였죠.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업이익이었죠. 기업은 영업이익을 먹고 삽니다. 그만큼 이윤을 추구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그런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부분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었고, 국내 매출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를 한 개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해외 매출이었겠죠. 그래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좀 더 느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것은 국내 시장은 플랫폼 시장, 그만큼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이 공급되다 보니까 수수료적인 부분에서도 예전에는 게임빌 혼자 100을 가지고 갔다면 지금은 뭐 60이라든지 50을 가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에 대해서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해외 매출은 좀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의 카카오톡에 대한 점유율은 상당히 낮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게임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외 매출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지금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게임빌이 그래도 게임 하나만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입지가 다져져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큰 급락 뒤에는 우리가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고요.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65,700원에 종가가 마감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스윙주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에서 65,500원까지 우리가 좀 더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9,000원까지 1차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하는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전방을 해보겠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3,000원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더욱더 기대되는 게임빌 어제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곤의 종목 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코너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급등락하는 움직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실적 호조주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어제는 일반적인 대형주였다면 오늘 네. 좀 중소형주나 중형주 쪽에 실적 호전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 모두 최근에 그 지수 자체는 큰 흐름이 없습니다만은 주가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차별화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재료가 있는 경우에만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종목의 한쪽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한쪽 종목만 가게 될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실적 바탕을 해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좀 이상급등을 보이는 형태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매수 자체가 어떤 특정 매수 주체에 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뻥튀기가 된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서울 반도체 주식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LED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주가의 진행도 보시면은 그 실적 증가에 맞춰서 아주 정상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이제 진짜로 실적이 좋아서 정말로 매수가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들어와서 상승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께서 사실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면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60일선 지지라인을 거치면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60일선 지지라인이 추세선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진행이 될 때 고가권을 더 이상 갱신 못하고 내리막을 타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제 상승이 또 나왔던 종목이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 문제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상승에 힘입어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제 적자를 좀 줄였다는 내용만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면에는 이제 기존의 그 경협 문제 때문에 매수 주체들, 즉 세력들이 개입을 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그렇게 과도하게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진해운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해운 업종이고 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계 1위는 한진해운입니다. 그때 시가총액은 1조 원대에 달하거든요. 근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만은 그 경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천억까지 올라왔어요. 단순히 5월달 초에 9,200원에 가 있던 주식이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호전주 가운데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한번 받아볼 텐데요. 7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위닉스입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조금 눌림목이 있었다가 손절가를 이탈하지는 않는 수준이었고요. 다시 한번 더 위쪽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를 추천해 드릴 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니까 그 반등 포인트를 좀 노려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예상대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상대로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역시 매출이 증가를 해서
현재 실적 자체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강세를 좀 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습기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장마하고 맞물리면서 매출이 좀 반짝 증가를 한 부분도 약간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실적 증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고요. 또 주가가 고점을 크게 한번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조건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목표 수익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장기 상승을 이어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인 관계로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거기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는 대응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대로 그대로 좀 홀딩하는 전략, 그대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닉스 목표 가격 8,500원이었습니다. 무난한 도달 가능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을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그 전력 관련주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단기 낙폭이 커졌던 삼화전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 대비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지금 시장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매수가 많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가 조정이 깊어지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시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크면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또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30% 이상 커지니까 상한가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2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은 역시 리스크가 크고 또 기업의 가치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비중을 과하게 들어가는 대응,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깼을 때는 손절매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정도 7,700원에서 7,9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9,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개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니만큼 매수가 강할 때는 순간적으로 좀 더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도리를 발휘하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오늘 관심주는 삼화전기였습니다.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종목박스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농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랑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더운 가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농 신창원입니다. 네, 이제 어제 한번 상승 변곡이 나올 수 있다 장담을 하셨었는데요. 1900선 이상 19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4.7% 정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는 106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행스팬2도 어제는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장 자체가 여러분 이제 빠르면 화요일 날, 늦으면 목요일 전까지 주가 큰 폭의 상승이 있다. 어제 아침만 해도 모든 정권 방송, 특히 우리 센 방송 센 시청자들, 센 전문가들까지도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데 저마 주구장창 삼성 전기전자의 상승이 시장의 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승천에서 이제 밤 10시 하는 주식 승천에서 삼성전자 70%에 하이닉스 30%를 추천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당황하셨을 겁니다. 당황하셨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481입평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주가 이제 상승의 동력이 전기전자로 갈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
뻔뻔한 얼굴들 보니까 진짜 침 뱉고 싶은 얼굴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형주와 잡주를 추천하는 잡놈들이 많은 것은 이 증권시장이 더 깡통찰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상승 추세의 눌림목이다. 이제 상승 추세의 눌림목이다 이렇게인데요. 지금 지그재그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보통 이렇게 한 70포인트 빠지면 지그재그 차트가 하방으로 이탈하는데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상승으로 있길래 제가 이제 지금 자리가 눌림목이라고 했습니다. 눌림목이라고 했는데 일단 장 자체가 60일의 평을 뚫고 이래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더라도 계속 여러분께서는 보유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매매보다는 매매하지 말고 기다리는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내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식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뭐 크게 상승을 안 하지만 주가의 하락이 별로 없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텔레비 입만 벌리면 저 친구는 삼성전자 없는 우리나라 정시는 파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잡놈 장고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라도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추천을 해야 되지. 증권방송에 삼성전자 추천하는 X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여러분 저때 125만원 이하의 삼성전자는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전자가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기 차트를 보면 상승 트렌드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가기 차트 보시면 상승 트렌드가 계속 가고 있고요. 상승 트렌드 시점이 1865포인트부터 계속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의 하락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겠습니다. 그물망 차트로 봐서 그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다는 것은 저항 자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락과 급등이 제가 분명히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메뚜기처럼 뛸 것 같으면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 100 중에 상승 1, 2등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야 되는데 그거는 왜 못 삽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못 사는 손가락은 필요 없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는 여러분 장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은 분명히 좋게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 주 시황을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수익을 말하다를 한번 보시면 이번 주에 1910까지는 분명히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상승이 곧 있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일목균형표에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선행스팬2가 움직일 때는 주가가 꼭 변곡점이 있습니다. 선행스팬2가 77.95점에서 분명히 저는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독도 옆에 엿도어서 배웠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스팬2 움직일 때 주식은 분명히 상승한다. 제가 일목균형표 강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만은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 자체가 오늘부터 계속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 상승의 전환선이 떨어지더라도 주식이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은 없겠지만 여러분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물 자체가 포지션이 거의 없는 가운데 외국인이 요즘에 기관은 굉장히 등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기관들이 치고 빠지는 스탠더드 매매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스탠더드 매매를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외국인의 액션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와 두 개를 보면서 주가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실 필요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비차익 순매수의 동향을 오늘 꼭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차익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가 난다면 오늘 장이 빠지지 않고 계속 강한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차익 순매수가 먹고 하는 사람은 내때 전화든지 인터넷을 치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차익 순매수를
첫 번째 봐주시고, 두 번째 ADL 등락비를 꼭 봐주시고, 그 등락비가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등락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비차익 순매수, 그 다음에 등락비, 코스피 100종목의 등락비를 꼭 보시고, 세 번째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민감하게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확인할 거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반성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가 남 줍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의 동향이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이 245 있다. 제가 볼 때는 하방 이탈 안 시킨다. 저점 매수해야 된다 했는데 분명히 안 하셨을 겁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245라는 것은 255까지 열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고 260까지도 열려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지수는 같이 움직이는데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갭이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마진 떨어지고 휴대폰 안 된다고 전부 떠들어 놓고 오늘 삼성전자 뜨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삼성 전기전자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P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25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 치고 여러분 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피봇 가는 데까지 갔습니다. 눌림목을 주더라도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장세는 약세장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 피봇을 보십시오.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월 시가를 돌파하는 장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외로 장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복지부동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비차익 순매수 동향, 코스피 상위 100종목 등락비, 외국인 선물 동향 꼭 체크하시는 건 잊지 마시라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주는 S-오일입니다. 에너지 석유가스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정유사로 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입니다. 사업 부분은 정유, 윤활유, 석유화학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유 부분은 원유를 처리 가공하여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 정유 부분에서 생산한 원료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윤활유 부분은 자동차용, 산업용, 윤활유 및 그리스 등의 제조 시에 사용되는 윤활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2달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및 신용비도 양호합니다. 여기 이 종목을 주시할 것은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달 가까이 계속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현재가 근처인 75,000원, 75,7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2,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오일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지난 6월 10일에 말씀해 주셨었죠. YG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표하셨던 가격 13,800원은 이미 도달을 했었는데 어제장에서 장중에 14,000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좀 내려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6월 10일 드렸던 YG원인데요. 전국에서 2분 정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히 AS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YG원입니다. 절삭 공구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6일의 절삭 공급체로 국내 1위, 세계 5위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420%로 안정적입니다. 전에 제가 목표가를 13,800원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하락했다가 어제 13,800원을 지나서 14,250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뜻깊은 8.15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내일 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남과 주식 성공을 위해서 내일도 변함없이 행복한 강연을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좌측으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건물 3층에 있는 좋은투자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 강의를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고 공부하실 분, 또 강연회가 끝나고 한강공원 선유도를 산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고 힘드신 분들은 내일 누구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도 사귀면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강연회가 끝나면 4시가 되는데요. 내일 오후 4시에 한강공원 선유도에 산책을 하니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점검하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제 모처럼 191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돌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함께 상승을 이끌었는데 IT주가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 같이 선진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 점이 좀 포커스가 될 때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엔 약간 좀 중립적인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이 지표의 긍정적 흐름이 신선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실전 투자에서는 감안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지표가 나오면서 OECD에서 글로벌 경기 흐름을 서머리하는 내용도 같이 내보내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 지표가 나오면서 주요 코멘트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의 그 전반적인 긍정적 흐름하고 더불어서 미국과 유로존 경기의 긍정적 흐름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모멘텀을 잃어버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세 가지 점을 서머리해서 내보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를 한번 본다면은 미국 경기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녹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12년 작년 1분기에 단기 정점을 만든 다음에 2분기 후반, 그러니까 6월 바닥에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 선행지수하고 상관관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가하고요. 주가는 3월에서 6월 초까지 조정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유로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검은색 선으로 가장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지난 6월 기준으로 볼 때 위에서 네 번째 그래프를 유로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유로존 지표 자체도 2012년 8월에 바닥을 만들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독일의 주가는 2012년 6월에 바닥을 형성한 이후 재상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 자체가 1년 전부터 시작된 재료다. 참 오래된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드는 선진국 지수가 과연
지금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늘 나오는 GDP 2분기 GDP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경우는 이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좀 항목별 가중치가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지표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이 7월 말에 나온 그 통계청의 산업동향에서 놓고 본다면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2011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좋게 볼 수는 있긴 있는데 바닥을 친 정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오늘 이 그래프를 본 이유는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표가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 1년 전이고 주가는 1년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실전에 적용한다라고 본다면 재료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QE 중단으로 인해서 6월 말까지 한번 폭락을 보였었다는 그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현재 시장이 이 체험하지 못했었던 QE 공급하고 QE 축소하고 QE 중단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이 불안감이 항상 시장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 이 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승하면 더 탄력적으로 기대를 하고 또 하락하면 급하게 또 불안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 발 좀 앞서서 대응이 필요하고 그 한 발 앞선 대응은 좀 기계적으로 지수대별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수 레벨 어느 정도를 보시는지요? 현재 시장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은 해석하기 위한 해석이 자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상승한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 증권사의 리포트 세일즈 기간이 보통 이 스토리 만들기가 시장에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라고 이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분기나 반기나 이렇게 재료를 만드는 그 시기적인 흐름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 6월 말이라는 그 반기 이 흐름에서 한번 나타났었던 것이 이 소재 산업체 섹터의 좀 강세, 그리고 또 그것을 유로존 경기 흐름화의 개선이다. 이러한 시장에 좀 잘 먹혀 들어간 스토리가 나타났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시장에 만연이 되고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재료가 2분기 GDP, 유로존 GDP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또 IT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결국 어떤 재료가 만연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또 다른 업종이 오히려 더 강세를 보였었던 약간의 좀 순환매적인 성격이다. 이런 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오는 지표들, 유로존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IT 업종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IT 업종이 좋아진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해석하기 위한 해석이다. 약간 좀 넌센스적인 오버하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초에 삼성전자 때문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1930포인트대까지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부터는 이런 IT 업종이 약간 좀 돌아서 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1930포인트대에서 약간 박스권을 위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실적, 이 펀더멘탈적인 회복이 좀 가시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한번 확인이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QE 축소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항상 말씀드린 그 미 국채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까지, 의미 있는 레벨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2.74%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어제 2.72%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6월 말 이후에 한번 시장을 흔들었다가 다시 올렸다 하는 그런 재료 중에서 중요하게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미 국채 금리 이 레벨이 또다시 최고치로 또 근접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유로존 쪽을 비롯해서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경기 개선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제 지표의 호전이 오히려 악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본다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를 놓고 봤을 때 177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대까지 상승한 것에 한 38% 되돌림이 187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1870포인트까지 최근에 조정을 보였었던 모습, 이 점 좀 어느 정도 매수 시점으로 활용할 만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다시 1870포인트 정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다시 매수 시점으로 작용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별로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 LG화학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 상승폭의 한 24% 정도를 되돌림을 보인 다음에 다시 반등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포스코나 현대하이스코 같이 철강주 같은 경우가 38% 조정을 보인 다음에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는 점, 종목별로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롯데케미칼이나 현대중공업 같이 조정 없는 모습도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강력하게 주도업종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순환매 쪽의 흐름을 감안하면서 조정을 보인 모습에 대해서 조정을 보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고 타당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IT 업종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IT 업종하고 비슷하게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보여주셨던 필수 소비재 같은 종목들, 이 점들은 과연 언제 돌아설까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IT 업종 같이 느닷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결국 최근에 주도주 성격의 소재 산업재 섹터 말고 IT 업종이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큰 시세를 내고서 조정에 진입했었던 필수 소비재 업종도 이제 순환매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강한 종목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 사이에 순환매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이 리콜 소식도 한번 현대차의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요.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차 리콜 소식, 거기에다 노조 파업도 가결되면서 20일에 이제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데, 어제 모처럼 반등을 보여줬던 현대 기아차 앞으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될 것인지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짧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기아차 노조 파업 소식 어제 저녁에 좀 밤 늦게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가에 좀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현대차 주가나 기아차 주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점들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었던 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조정을 섬조정을 보인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어제는 좀 반등을 강하게 현대차가 보였었는데요. 그 전날까지도 조정을 보였다는 점은 그러한 악재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이 어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노조 파업이나 그런 악재들이 주가에 또 다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절대 수치로 놓고 본다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2만 원 초반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이미 반영된 재료가 다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오히려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에 현대 기아차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두 가지 큼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회담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남북 7차 실무회담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녁에는 유로존의 2분기 GDP 발표도 긍정적인 결과 전망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휴장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좀 가볍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